안녕하세요. 건축도전 기능사에 필요한 안상수채 도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준비물은 한 칸에 1mm 규격의 방한지 한 권이 필요하고요. 30cm 방 한 자, 그리고 연필 또는 샤프가 필요합니다. 2019년 기준부터 안상수채 문자는 6가지로 출제됩니다. 글씨 도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135의 100 범위 안에 외곽으로 최대한 크게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씨작도 기본에 모든 글씨는 10mm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자음의 경우는 3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기본 글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치수는 가로 30, 세로 35입니다. 2번 이응, 시읒, 지읒은 조금 큰 사이즈로 가로가 35, 세로가 35입니다. 세 번째 치읒, 히읗은 가로가 35, 세로가 34입니다. 모음의 경우에는 기본이 폭이 10mm 더하기 10mm에서 20mm가 되고요. 여기 10, 여기 10, 20mm, 길이는 67입니다. 받침일 경우는 30에서 35라는 뜻은 글자가 기본 치수인 30일 경우에는 받침의 가로폭도 30이 되고, 히읗같이 35의 큰 글자인 경우는 받침도 따라서 35가 됩니다. 이거는 실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작업 요령은 기본인 135에서 100 크기의 외곽으로 꽉 차게 그려야 한다. 첫 번째 순서는 135, 100의 외곽을 먼저 그리고 초성, 중성, 중성의 기준선 40, 25, 35를 긋습니다. 그리고 중앙 간격은 균형 있게 배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는 5를 띄우고 초성 자음을 먼저 그린다. 이거 중요하고요. 옆 또는 아래 모음을 그린 다음 자음을 그리면 더 편리합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중성을 먼저 해도 되고 중성을 먼저 해도 됩니다. 두 번째 글자, 우측에 있는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받침 있는 글자라면 받침을 먼저 해서 자리를 맞추고 센터에 모음을 그린 후 초성 자음을 그리는 게 편합니다. 자음은 히읗, 치읓, 히읗을 제외하고는 오를 띄웁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는 아, 야, 이가 있으면 먼저 그린 후 초성을 그리고 오는 초성 자음을 먼저 그린 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자 도안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음입니다. 모는 종이에 방한지에 센터를 잡고, 여기 요거가 센터예요. 기준을 잡고 가로 30, 세로 35의 박스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연결합니다. 그럼 기억이 되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30, 35 박스를 먼저 만들고 점을 찍고 연결을 하면 니은이 됩니다. 시읒입니다. 시읒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35 박스를 긋고 가운데 점을 찍고 이 간격은 6입니다. 6.
요 간격도 6입니다. 여기도 6, 높이가 6, 6에 점을 찍고 중심에서 선을 그으면 시옷이 됩니다. 자, 지읒은 한 칸이 10이니까 35 곱하기 10자리를 먼저 그리고 여기서 센터를 잡고 시읒을 그리면 됩니다. 이응은 35 곱하기 35 네모를 그리고 대각선 선을 긋고 센터를 잡아서 이 센터에서 콤파스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히읗입니다. 히읗은 가장 큰 자음입니다. 치수가 35 곱하기 43입니다. 우선 35 곱하기 43에 박스를 그리고 두 개의 갓은 치수가 8, 4, 8입니다. 8, 4, 8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15, 10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8, 4, 8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원은 맨 밑에 여기에 닿게 해서 원을 그립니다. 이럴 때 원이 치수는 약 32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 다음 모음의 경우는 한 칸에 10이니까 10 길이는 67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이고요. 받침의 경우는 기본 자음일 경우에는 30을 쓰고 큰 자음일 경우는 35에 폭을 그려줍니다. 두께는 10입니다. 받침은 쉽죠. 그러면 실제로 문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는 번호인데 번호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외곽에 135 곱하기 100을 먼저 만듭니다. 여기 센터, 여기 기준점에 점을 찍고 135, 100에 점을 찍고 박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기준선인 초성, 중성, 종성의 기준선인 40, 25, 35 선을 긋습니다. 40, 25, 35에 가로로 선을 긋습니다. 빨간 선이 보이시는지요? 이 기준선은 문자를 쓸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선 번자를 쓰기 위해서는 규칙이 초성자음은 항상 5를 띄우고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단 히읗과 치읓은 제외합니다. 초성자음을 5를 띄웠죠. 여기는 안 띄웠습니다. 히읗은 기역일 때 띄웠죠. 지으실 때도 띄웠습니다. 그런 후에 박스를 그리고 비읍을 그립니다. 그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를 먼저 쓰거나 또는 니은을 받침인 니은을 먼저 써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요. 여기 간격은 2칸입니다. 20입니다. 20 띄우고 총 길이는 67입니다. 그 다음 바싹 붙여서 니은을 쓰고 히읗입니다. 히읗은 35 곱하기 43 박스를 먼저 그리고요.
간격은 848이라고 그랬죠. 848. 8 그리고 4를 띄고 8을 그립니다. 그리고 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맞춰서 받침 5를 그리면 완성이 됩니다. 자, 번호를 다 쓴 후에 검토하는 요령은 외곽 135에 곱하기 100에 좌우 상하에 꽉 붙여서 써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여기 글자를 꽉꽉 붙여서 써야 됩니다. 외곽에. 그리고 중성과 중성은 반드시 여기인데 교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었고 다 붙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번호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정입니다. 기억 그리기 쉽죠. 박스를 먼저 그리고 30 곱하기 35 박스를 그리고 점을 찍고 기억을 완성합니다. 받침 5를 쓰고 한 칸 띄워서 R을 씁니다. 그 다음 정자에 지읒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자는 반드시 이응을 먼저 합니다. 우측 아래에 35 곱하기 박스를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35 박스를 먼저 그리고 이응을 그립니다. 이응. 그 다음에 간격에 10짜리 원을 그리고 중앙에 센터를 잡아서 어를 그립니다. 끝까지 가서 어를 그리는데 이때 어의 길이가 67에서 여기가 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후 어의 끝에 닿는 부분에 35 곱하기 35 박스를 그립니다. 그런 후 연습했던 지읒을 그리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닿느냐, 끝에 닿느냐, 위에, 아래에 닿느냐, 우측에 닿느냐를 검사하게 됩니다. 자,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마입니다. 연마도 우선 135에 곱하기 100의 외곽 박스를 먼저 그리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초동 중성 기준선인 40, 25선을 거주고, 그 다음에 35 곱하기 35 동그라미는 이응은 35 곱하기 35 박스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성을 그려도 되고 열을 먼저 그리는 거는 어느 것이나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를 그릴 때는 마가 먼저가 아니라 우측에 R을 먼저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미음을 그리면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미음 박스를 그리고 미음을 그리고 우를 그리고 니은을 그립니다. 자일 경우는 R을 먼저 그리고 지읒을 나중에 그립니다. 지읒에 O 띄웠고 O 띄웠죠. 그리고 제가 완성된 그림에 제대로 그렸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당일날 제공해주는 문제지의 문자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있는 문자를 제가 옮긴 건데 이렇게 문자라는 글자가 있었고 요 미음 문자 요 모양을 잘 보시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주체 문자 도형의 구성입니다. 기억 그리기 쉽죠. 박스 그리고 기준선까지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받침 우를 그리고, 자, 여기가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는 여기를 보시면 시험 문제에 있는 구성입니다.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은 종성 먼저, 종성의 이응 먼저 그리고, 가운데 센터를 잡아서 끝까지 가서 어를 그리고, 끝나는 요 지점에서 박스를 먼저 그리고 시옷을 그립니다.
다 그린 후에는 확인을 하시고, 도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디귿, 어렵지 않죠. 여기서는 순서가 종속 먼저 항상 여기 니은을 먼저 쓰시고, 그리고 한 칸 띄어서 35 곱하기 35 박스를 치고 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겹친 부분 있다는 거 중요하시고, 여기도 다 겹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안상수채 문자 도안 연습을 했고요. 실기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문자는 미리 각자 연습을 잘 해주셔야 쉽게 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조색입니다. 조색은 세 가지 조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일날 지정을 하는 거가 합판의 상조색입니다. 두 번째는 강목의 유성색입니다. 세 번째는 안상수채 문자색. 이 세 가지의 색을 당일날 칼라칩으로 선정을 하고, 수험생들은 그 조색을 해서 그 색깔을 맞춘 후 칠을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조색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연습하고, 시험 당일날은 조색된 내용을 확인 후 조색을 해야 됩니다. 우선 조색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시험에 많이 나는 거는 분홍색, 살색, 연두색, 하늘색, 보라색, 그리고 가끔 글자로는 짙은 회색이 자주 나옵니다. 조색의 비율은 이렇게 적어 있고요. 백색, 빨강, 노랑 이렇게 3색이고, 비율은 대략 35, 15 정도고, 분홍색을 만들 경우는 빨간색을 마지막에 양을 조절하면서 분홍색을 조절합니다. 살색의 경우는 분홍색에서 백색이 조금 들어가면 살색으로 됩니다. 연두색은 노랑과 파랑을 섞는데, 파랑은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파랑으로 조정하고요. 하늘색도 파랑을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에 있고 파란색이 좀 더 들어가면 남보라라고 합니다. 또는 빨간색이 좀 더 추가되면 홍보라라고 합니다. 검정색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정과 백색을 섞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빨강, 노랑, 파랑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랑이 채도가 낮은 파랑을 많이 섞으면 점점 검은색으로 됩니다. 회색을 만들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색인 3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1대1로 섞으면 짙은 회색이 되는데, 파랑이 채도가 낮은 파랑은 제일 마지막에 조금씩 섞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밤색부터 시작해서 회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장 당일날 회색은 두 가지 색으로 만들어도 좋다라는 조건을 제시해주면 백색과 검정색을 검정 9대1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밤색은 회색과 같이 백색, 빨강, 파랑으로 만드는데, 파랑이 적으면 밤색, 파랑이 많으면 회색이 됩니다. 미색은 백색과 노랑에 먼저 타고, 거기에 검정을 아주 조금씩 추가하면서 색깔을 만들면 미색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량인데, 그러면 우리 작업량에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한 교실에서 20명이 시험을 당일날 본다 할 경우는 이 필요량이 20명분이 준비되는데, 한 사람이 이걸 많이 쓰고 버리고 하면 마지막 사람이 모자르겠죠. 그래서 적당한 양을 쓰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거를 감시합니다. 필요량은 종이컵 기준으로 3분의 1컵,
수성상도는 3분의 1컵, 유성상도는 3분의 1컵, 문자는 6분의 1컵, 그라데이션 3분의 1컵, 검정색은 8분의 1컵, 아주 조금 있으면 되고요. 나중에 도형을 그리는 에나멜 검정은 8분의 1컵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삼원색이라고 있습니다. 삼원색은 빨강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파랑. 이걸 기준으로 색 조색을 하는데, 이 기준인 빨강과 노랑과 파랑입니다. 그러면 빨강과 노랑의 중간 색깔은 뭐죠? 주황색입니다. 빨강과 노랑을 1대1 섞으면 주황이 되고, 거기에 빨강을 조금 더 섞으면 다홍 색깔이 됩니다.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주황이 되는데, 주황. 빨강이 조금 많은 다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 흰색을 좀 섞으면 분홍이 됩니다. 분홍에 흰색을 더 섞으면 철색이 됩니다. 이거는 그린 물감에 팔레트를 좀 한번 준비하시고, 그린 물감, 팔레트, 붓, 세 가지를 준비해서 이 조색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 노란색과, 이 섬원색인 노란색과 파란색을 1대1로 섞으면 녹색이 됩니다. 그 다음 노란색을 좀 더 섞으면 연두색이 됩니다. 그 다음 파란색을 좀 더 섞으면, 많이 섞게 되면 바다 색깔이 됩니다. 파란과 선문색에 빨강을 섞으면 가운데 색깔은 보라색이 됩니다. 이 보라색에서 빨강을 조금 더 섞으면 홍보라라는 자주색이 됩니다. 보라색에서 파랑을 좀 섞으면 남보라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조색은 빨강, 노랑, 파랑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중간중간 1대1로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느냐, 요거는 이게 좋아요. 빨강, 노랑 섞으면 주황, 노랑, 파랑 섞으면 녹색, 파랑, 빨강 섞으면 보라색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색깔을 조금씩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다음, 채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도는 밝기죠. 흰색을 많이 섞으면 색이 밝아집니다. 어두운 색을 섞으면 색깔이 탁해집니다. 가장 큰 거가 이제 검정이고 파랑입니다. 파랑을 조금만 섞어도 금방 색깔이 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색과 채도 명도를 연습하실 때는 문방구에 가셔서 우리 초등학교 때 미술 연습 했을 때 쓰던 팔레트, 그림 물감, 붓과 도화지를 사서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조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